네, 박사님. 저희가 사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우선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 조성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보아도 막상 변화를 하기에 주저하게 되고 막막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조직 문화와 연결된다면 어떻게 시작하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질문으로는 되게 짧은데 굉장히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보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조직 문화, 특히 이제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거를 연결을 시키려면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작은 성공 경험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어떤 거를 했는데 어, 괜찮아 보여. 이걸 주변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보면은 그 개혁의 확산이란 그 디퓨전 오브 이노베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그 오래전에 나타난 모델이긴 하지만 제시된 모델이긴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유효하죠. 어떤 거냐면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그 조직의 변화가 필요로 할 때 변화를 하고자 할 때 조직의 구성원들 중에 대략 한 5% 정도가 소위 말해서 이노베이터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혁신가. 야, 이거 우리 해보자. 여기 그러니까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을 수도 있고 난생 처음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0%에서 15% 정도가 이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봤을 그 단어인데요. 얼리 어댑터라는 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이노베이터가 한 5% 정도 있는데 이 이노베이터들이 뭔가를 해보자. 이거 가지고는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 주로 누가 되냐면 뭐 조직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HRD 혹은 HR 담당자들이 이런 거 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조직의 리더가 할 수 있죠. 근데 인원이 되게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노베이터만 가지고는 안 변한다는 거죠. 누가 필요하냐면 그 뒤에 있는 얼리 어댑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얼리 어댑터들은 한번 해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제품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릴 때 난 먼저 해보는 사람들 있죠. 예전에 이제 이것도 꽤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아이폰 처음 들어왔을 때가 한 2008년, 9년입니다. 그때 아이폰을 처음 써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에요.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주위에 쓰는 사람도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뭐 내가 트렌드를 뭐 주도한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나머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한 60, 70%입니다. 그걸 보통 메이저리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이제 그 관망을 하고 있다가 앞에 이노베이터랑 얼리 어답터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들이 했는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관망하고 있다가 괜찮아 보여? 그러면 우르르 이제 몰려가는 쪽입니다. 그럼 뒷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요. 뒷단에서도 맨 마지막에 한 5%는요. 뭘 해도 나는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조직에. 여러분 조직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좋은 제도를 갖다 놓고 어떤 뭘 한다고 해도 나는 안 할래.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 문화, 특히 이제 그 자기도 학습 문화,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려면 초기에 이 이노베이터들, 처음에 이야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얼리 어답터들까지 좀 섭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보여줘야 돼요. 어떤 걸 보여줘야 되냐면,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떤 보상일 수 있지만 보상 외적으로 이게 보상해봤자 뭐 그 얼마나 큰 마음에 와닿는 보상이 되겠어요. 외적 보상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내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좀 드러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HRD에서만 이렇게 깃발을 들고 있을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볼 수 있는 리더들, 중간 관리자들, 혹은 뭐 어떤 경우에 따른 주니어들, 그렇게 조금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얼리어답터까지 그 조직 구성원의 대략 한 20% 내외는 뭔가를 시도를 해보고 그 시도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눈으로 좀 보여지고 결과물이라는 게 어떤 뭐 내적인 보상이 되고 만족도도 되죠. 이런 측면에서 좀 보여준다면 그렇게 접근해본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관심 가져야 될 분들이 전체를 한 번에 다 끌고 가겠다가 아니라 초기에 한 2, 30%, 한 20% 정도요. 네.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접근해 보면 그게 점점 이제 퍼질 가능성이 크죠. 좋은 거 대부분 다 따라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금전적 보상, 승진 가점 등의 보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구성원의 자기주도 합승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보상이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은 일단 보상은 내적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외적 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 학습,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취지라든지 본래 그 기대랑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내가 어, 저는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예전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고 마음속으로는 이것만 딱 보고 이게 한 10분 남았단 말이죠. 10분 보고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했어요. 학창 시절에. 그런데 그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와서 너는 공부 안 하고 뭐 하니라고 하면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그냥 TV 끄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나 공부하느냐? 안 하죠. 예, 삐뚤어진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이라는 거는 조직 차원에서 어떤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으로 이 사람들 어떻게 좀 보상을 해줄까?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이 만족감을 느낄까?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과정 설계를 하는 측면도 사람들을 길을 이렇게 닦아주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학습자 유형이 다르고 본인의 관심사가 다르고 설레임의 포인트가 다르고 예, 본인의 어떤 뭐 성장 가능성이 좀 하고 싶은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를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는 보통 고등학생들이에요. 그 중에서 일부죠.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간다. 이건 대부분 자기주도 학습의 결과입니다. 이 친구가 그 학교를 가서 그 학과를 간다고 해서 외적인 보상이 좋아지진 않죠.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또 다른 뭐 꿈을 키우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에서 이런 어떤 보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측면의 보상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좋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기프티콘 주고 뭐 어떤 뭐 무슨 뭐 포인트를 주고 뭐 아니면 커피 쿠폰을 주고 이런 거 도상 쿠폰을 주고 이걸로는 그렇게 아마 만족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성인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만족을 느끼는 요소는 내가 어떤 것들을 학습했는데 나의 역할이 누군가에게 좀 많이 어필이 되더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가 내가 좀 기여했다는 그 느낌을 좀 갖더라. 이게 뭐 조직 내가 됐건 지역 사회가 됐건 그래서 나의 그런 영역이 좀 확장되는 거를 느낄 수 있다면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고 아름아름 해 이게 아니라 공부한 것들을 조금 더 쇼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조직 차원에서 뭔가 이 사람을 조금 더 이렇게 한 사람들을 조금 더 드러나게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익히고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뻔한 답변 같지만 이거는 습관이죠, 결국은. 개인의 습관인데 습관이 한 번에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시죠? 어, 어린 아이가 있다면 만약에 이제 어린 아이라고 하면 이제 막 치아가 이제 나가지고 양치를 해야 되는 친구들. 음, 칫솔질 하라고 양치질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통은 싫어해요. 그 양치질 고 나이 때 양치질하는 걸 좋아하는 어린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하죠? 보면은 이제 엄마 아빠들이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뭐 하면은 이제 뭐 잘한다고 얘기도 하고 뭐 이가 되게 하얘졌네 깨끗해졌네 이렇게 계속 이제 칭찬도 해주죠.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반복이 돼야 자기 스스로 그런 얘기를 안 들어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양치하라고 그러는데 뭐 부모님이 양치하라고 얘기하는 분들 없죠. 다 자기가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 일단 그게 체화된 거거든요. 내재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습관을 들이는데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웨비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러닝 메이트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음, 나랑 같은 주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계속 서로가 좀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같이 좀, 뭐 격려도 해주고, 으쌰으쌰도 같이 해보고. 시간으로 따지면 적어도 3개월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몸무게가 빠지는 것도 그 정도, 그 간헐적으로 3개월이 아니라 쭉 이어서.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자기도 학습이 내가 몸에 배고 이런 것들이 좀 내가 좀 습관으로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나한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휴대폰 스케줄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생각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는 그냥 다 알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뭐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계속 그때 적어도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내가 이 시간은 내가 이걸 하는구나.
그게 조금 다른 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뇌에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는 알람이 없어도 실제로 그 시간 되면 내가 뭔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건 뭐 그 꼭 자기주도 학습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뭐 생활의 변화, 어떤 업무 패턴의 변화할 때도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좀 꾸준히 한번 해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깍지 끼는 거 지금 화면으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해보셔도 돼요. 우리가 깍지 껴보라고 하면 이게 다 낍니다. 근데 이제 손가락, 엄지손가락, 어느 손가락, 엄지손가락인지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왼손, 엄지손가락, 저는 이제 왼손, 엄지손가락이 올라오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오른손이 이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한번 껴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아마 어색할 겁니다. 예. 지금 분명 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예. 근데 풀었다가 다시 깍지를 껴보세요. 그러면 지금 다시 깍지 끼면 어떻게 끼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향으로 낄 겁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이게 다이어트로 하면 요요 현상이에요. 의식을 하지 않으면 항상 예전 내가 익숙했던 방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라도 이제 거꾸로 잡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 잡는 연습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깍지 끼는 거는 하루면 돼요. 하루면 이게 30cm 자 가지고 깍지 잘못 끼면 이렇게 위에 때리면 어, 한 하루만 지나고 나서 깍지 끼면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학습 습관은 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이 습관이 잘 들이기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은 좀 내가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럼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조금 더 부합되는 답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채팅창을 통해서 Q&A 탭에 남겨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의 유형을 나눠주셨는데 혹시 참고하셨거나 배경이 된 이론이 있으실까요? 예, 요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그룹핑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해보니까 유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물론 나중에 네이밍도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 나중에 제가 좀 연구 논문으로, 학술 논문으로 좀 발전을 시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드렸던 내용들의 전반적인 것들은요, 동기 이론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힘을 어디서 지금 가져올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교육공학 쪽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학습 동기 설계 이론을 좀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죠? 지금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매슬로우의 5단계부터 해서 허스버그의 이요인 이론 이런 쪽에서 동기 욕구 이론, 동기 유발 전략에서 조금 많이 참고를 하고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되게 많이 사전에 주셨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의 사내교육 방침을 실시할 경우 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지 또 많이 고민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의 성과를 이게 뭐 자기주도 학습이니까 뭐 본인이 일단은 뭐 내가 만족하느냐가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직의 어떤 그 평가 기준, 어떤 뭐 성과로 측정해내기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방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 성과 측정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요즘에도 이제 그 각각의 조직에서 그런 비슷한 활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종의 테드 같은 형식으로 뭐 분기면 분기, 뭐 반기 혹은 연말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했던 것들을 좀 이제 앞에 나와서 같이 그 쉐어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는 거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 뭐 청중들의 어떤 뭐 도움이 됐던 정도, 아 이게 저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했던 내용, 저 사람이 말했던 내용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정도를 가지고 측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만들어낸 컨텐츠를 가지고 아까 이제 학습하는 방법 유형 중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하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그 지금 공유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조직에서의 지식 저장 창구를 하나 만드는 거죠.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내가 학습한 내용들을 그게 뭐 분량에 관계없이 형태에 관계없이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예를 들면 내가 뭐 HR 쪽이다, 혹은 뭐 마케팅 쪽이다, 아니면 뭐 기타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했던 것들을 뭐 예를 들면 뭐 소감 어떤 독서 소감도 괜찮을 것 같고 내가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터뷰한 것들도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어떤 읽었던 책이나 참여했던 세미나나 뭐 어떤
포럼에서의 느꼈던 것들을 요약해서 올려놓은 것도 같고, 네, 그런 것들을 일종의 지식이라고 보면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업로드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추천을 했느냐, 아니면 좋은 반응을 남겼느냐, 이런 것들도 뭐 직접적인 지표는 아니겠지만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예.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동기부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올려놓고 조직 내에서 이제 반응이 전혀 없으면 이제 그 올려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노베이터들과 얼리 어댑터들 그 그룹이 굉장히 초반에는 뭔가 많이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내가 조직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 아니면 조직에서 뭔가 제3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들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은 분명히 뭐 안 좋은 소문도 분만 나지만 좋은 소문도 서서히 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조금 더 확산되면 그게 일종의 조직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